첫째는요, 연체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법원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연락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달에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전에 법원에 상담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월 내는 변제금을 제때 못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폐지 통지서까지 받으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전 노하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연체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변제금을 한 달 정도 못 내면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이걸 좀 공식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면요. 변제금을 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지서라고 하는 걸 보내요. 요즘은 문자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게 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뭘 해야 할까요? 이 변제금에 대한 납부 지연 사유와 그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왜 못 냈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진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조업에 다니시던 분이 계셨는데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사하시게 된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변제금을 내기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3개월 연체하자마자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딱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잘 대처를 하신 게요. 이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에 바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셨는데 구조조정 통지서의 사본과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했어요. 그리고 진술서에 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고 1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취업되는 즉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분은 실제로 3주 후에 재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 바로 밀린 변제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런 성실한 태도를 보고 폐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제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첫째는요, 연체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법원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연락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달에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전에 법원에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연체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로만 뭐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납부하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연체 시의 대응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세운 변제 계획을 상황에 맞춰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변제 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실직하셨거나 감봉 당하셨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그런 사유들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지출이 늘어난 경우예요. 지출의 사유도 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자녀 교육비가 갑자기 증가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죠. 셋째로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을 하셨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었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변제 계획의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었던 분이 당뇨병의 악화로 의료비가 추가 지출하게 되면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진단서와 3개월간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서요. 법원에서 추가 생계비로 의료비를 인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 변제금이 한 20-30만 원 정도 낮춰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변경 신청서 법원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을 하시고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뭐 소득의 감소면은 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자료 뭐 이런 것들이고 지출의 증가면 그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거겠죠. 그리고 또 변경된 소득과 지출의 각각 명세서,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은 변제 계획의 변경은 체납이 생기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달부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일단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3개월 정도 체납을 한 이후에 이런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회생위원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회생위원은 여러분의 상황을 법원에다 의견서로 제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이상 미납이 지속되고 특별한 사유도 없고 해결 방안도 제시를 못하면 법원에서는 개인위생 절차의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는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개인위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면책인데 폐지가 되면은 그걸 못 받는 거죠. 둘째는 채권자들은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위생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추심 활동이 다 재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채무가 1억 원이었는데 3년 동안 2천만 원을 변제하고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2천만 원 갚은 걸로 인정은 되지만 나머지 8천만 원은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8천만 원에 대해서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집행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손 쓸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응할 기회가 있어요. 폐지 결정이 나와도 일단 첫째로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하세요. 폐지 예정 통지서에 이의 신청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왜 폐지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밀린 변제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의 신청과 함께 체납액을 납부를 다 하면 법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액의 납부가 어려우면 일부라도 일단 납부를 하는 게 성의를 보이는 거라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재기 계획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폐지 위기를 넘긴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한 6개월 동안 변제금을 못 내신 경우가 있었어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일단 즉시 이의 신청을 하시고 최근 3개월간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자, 앞으로는 정상 변제가 가능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밀린 변제금 중에 대부분을 즉시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한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실한 태도와 실제 매출의 회복 추세를 보고 폐지 결정을 철회했어요. 대신에 앞으로는 절대 연체하지 말라고 하는 좀 강한 경고를 같이 줬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변제 계획을 다 이행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폐지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후의 대응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전에 왜 폐지됐는지, 그럼 이번에는 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재신청할 때는 이전에 있었던 폐지 사유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실직 때문이었다면 재취업을 증명하고 질병 때문이었다면 완치 증명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좀 법원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를 막기 위한 예방 팁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 변제금에 대해서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깜빡 잊고 안 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죠. 둘째는 변제금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변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나중에 힘들어지겠죠. 셋째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비상금을 조금씩 모아두세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변제금을 많이 못 내는 일이 없도록요. 자, 개인회생은 마라톤입니다. 3년에서 한 5년 정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계속 달려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변제금 납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아예 법원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